열심히 하면 정규직 달아줄게. 정규직 연봉 5천 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정규직 달고 싶어서 힘들어도 꾹 참고 2년 일하는 거예요. 오늘은 생산직 지원할 때 모집 공고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도 눈이 있는데 무슨 모집 공고 보는 방법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본다기보다는 공고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공고 내용을 해석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대기업은 그냥 좋아요. 첫 번째, 지역이 다른 공고. 공고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 올라와 있는데 일하는 곳이 경기도인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경기도에 공고가 올라왔는데 근무지는 충청도인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뽑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근무지 근처에서만 채용하는 걸로는 인원 공급이 힘들어서 전국적으로 구하는 거죠. 대체로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사람들이 잘 그만두고 이미 그쪽 동네에 힘들다고 소문이 다 나서 어쩔 수 없이 잘 모르는 호갱 구직자라도 걸려들기 바라면서 이런 공고를 올려요. 전자와 후자 중 대부분이 후자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자주 올라오는 공고. 채용 사이트를 보면 분명 저번 주에 채용 마감된 공고인데 바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장 증설로 대규모 채용인데 생각보다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 이 경우는 보통 공고 자체에 공장 증설이라는 이유를 덧붙여요. 두 번째는 회사 자체 내에서 면접이 까다롭고 원하는 스펙 기준이 높을 때. 이 경우는 복지 등 급여 등 뭔가 좋아서 채용 공고상 지원자 수가 엄청 많아요. 회사는 언제든 인원을 뽑을 수 있지만 아무나 안 뽑는 거죠. 마지막은 채용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거나 채용을 해도 바로 도망가서 인원이 항상 부족한 경우예요. 이런 곳은 취업 사이트나 카페에서 이미 추노 회사로 유명해요. 추노 회사 타이틀도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추노 회사 타이틀을 얻는 조건은 1년 내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고 입사가 쉽고 2년 내 퇴사율이 90% 이상이어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도 버티고 일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추노 회사 타이틀 무시하고 들어갔다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 번째, F비자 가능. 공고를 보다 보면 F4, F5 비자 가능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예요. 이런 공고가 올라오는 회사의 경우는 한국인 구하기가 힘들어서 또는 저렴한 외국인을 쓰고 싶어서가 대부분이에요.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어느 누가 말 잘 못 알아듣는 외국인을 쓰겠어요. 한국인을 쓰지. 사실 요즘은 외국인도 한국인이랑 비슷한 급여를 받아서 저렴한 외국인을 쓰려는 것보다는 한국인이 너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교대 근무 잔업 발생 시 또는 잔특 가능자 우대. 공고를 보면 2조 2교대, 3조 2교대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에는 잔업 발생할 시 몇 시까지 한다 또는 잔특 가능자 우대라고 적혀 있는데, 구직하는 사람들은 이 공고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8시간 정규 근무를 하고 잔업이 있을 때도 있구나. 그런데 이건 잔업 발생할 시와 잔특 가능자 우대라 쓰고 무조건 잔업을 한다고 해석해요. 애초에 2교대는 12시간 기준으로 근무가 짜여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만 잔업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혹시라도 잔업이 간혹가다 있는 회사는 공고 내용에 주 2, 3회 잔업 발생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다섯 번째, 근속 개월수에 따른 시급 인상. 공고를 보면 개월수에 따른 시급 인상이라고 간혹 있어요. 좋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3개월마다 300원, 500원 이렇게 오르면 몰라도 보통 몇십 원 올려주고 1년 지나야 100원 정도 올려줘요. 이게 뭐가 웃기냐면 어차피 1년 지나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시급 인상되는 게 무용지물이 돼요. 그냥 말이 좋아서 시급 올려주는 거지 조삼모사로 사람 꼬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지역은 같은데 엄청 먼 근무지. 예를 들어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아산에 급여가 좋은 공고가 있고 근무지도 아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 위치도 보셔야 돼요. 같은 아산인데 엄청 먼 경우가 있어요. 아산인주공단이라고 있는데 아산역에서 30km 떨어져 있어요. 참고로 평택역까지 가는데 27km 밖에 안 돼요. 같은 아산이지만 출퇴근만 2시간 이상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계약직. 계약직을 뽑는 회사가 엄청 많은데 이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계약직으로 쓰다 버리는 경우.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사람은 필요하고 채용은 하기 싫을 때 계약직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쓰다 버려요. 운이 좋으면 타이밍이 맞아서 정규직 채용이 되기도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라서 기대 안 하는 게 마음 편해요. 두 번째는 돈은 많이 주기 싫고 일이 힘든 경우. 이 경우는 정규직은 돈을 많이 줘요. 하지만 공정이 힘들어서 정규직들이 꺼리는 공정이 있어요. 이럴 때 계약직을 고용해서 희망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정규직 달아줄게.
정규직 연봉 5천 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정규직 달고 싶어서 힘들어도 꾹 참고 2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정규직이 되냐?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정직원 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티오가 부족해. 좀만 더 기다려봐. 다음은 네 차례야. 라고 희망 고문을 해요. 2년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기네 소속 계약직이란 식으로 말은 하지만 하도급 소속으로 넣어놓는 편법을 쓰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들어오는 족족 사람들이 그만두는데 정규직과 돈을 똑같이 주면 자신들만 손해라서 계약직이라는 이름 아래 급여를 차등 지급하기 위한 경우예요. 조건이 안 좋아도 버티고 일하면 정규직 되는 거고, 아니다 싶어서 나가는 사람들을 거르는 거죠. 여덟 번째, 남녀 급여 차등 지급. 간혹가다 남자랑 여자랑 급여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데서 일하는데 급여가 다르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보통은 남자 쪽 급여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냥 남자 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랑 똑같은 급여 주고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둘 다 올리기엔 돈이 많이 드니까 남자만 급여가 높은 거죠. 과연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갈까 싶지만 차등 지급을 해도 일할 사람은 해요. 아홉 번째, 최저임금보다 높은 식품 생산직 임금. 간혹 채용 공고 중 식품 생산직이 있고 최저시급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1,000원 정도 급여가 높아서 혹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알지만 식품 생산 쪽은 업무 강도가 높아요. 무조건 모든 식품 생산직 군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일반 생산직보다 높아요. 사람이 먹는 걸 생산하기 때문에 위생도 까다롭게 보고 청소도 깨끗이 해야 해요. 그리고 식품 생산 중 배합은 상하차처럼 무거운 포대를 계속 들었다 내렸다 해야 해서 웬만한 남자도 입사했다가 도망쳐요. 열 번째, 상여금 제로. 애초에 공고에 상여금이 안 적혀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 알바나 생산직이나 돈이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생산직이 돈을 더 벌 수는 있지만 이건 잔업이나 야간수당, 특근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알바도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돈 많이 벌어요. 오히려 일반 알바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짧은 시간 일하고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죠.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돈이 더 적던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산직과 똑같이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나와야 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가 수당이 다 나와서 생산직처럼 돈을 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채용 공고 제대로 보는 방법이고 조건 잘 보셔서 좋은 곳 취업하시길 바랄게요.